안녕하십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재명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회담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옛날에는 대통령하고 같이 뭐 3자회담이나 이런 데 회담은 좀 꽤 있었죠. 그런데 여야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서 이제 회담은 처음이다. 11년 만이랍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열린다.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했다가 TV 생중계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가 이재명이가 이제 뭐 코로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문제로 이재명이가 입원을 6일 했죠. 이러면서 연기가 되다가 내일 열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제는요. 일단 합의된 의제는 중요한 게 최상병 특검법, 그 다음에 25만 원 지원금 문제, 그 다음에 지구당 부활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로 이미 의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료대란은 이제 의제, 공식 의제로는 안 들어갔는데, 아마 이제 회담을 90분 가까이 하다 보면, 뭐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다. 그러나 공식 의제는 빠져 있고, 3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회담 형식은 이제 3대3 정책의장과 수석 대변인도 아마 이제 입회해서 3대3 그리고 이제 7분씩 먼저 이제 생중계로 발언을 7분씩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비공개로 회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 생각은요. 뭐 여야가 누구든 이게 어떤 경우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거 뭐 합의를 해보려는 거 이거야 이제 협치 차원에서 필요하다. 회담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한동훈 대표께 두 가지는 이제 꼭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합의를 할 때 대통령실하고 이제 직접 연결되는 사안들 합의는 이제 아주 신중하거나 그거는 이제 남겨놓어야 됩니다. 대통령하고 이게 직접 관계되는 걸 합의가 되면요, 그 갈등을 수습하기가 엄청난 파장이 일 겁니다. 우리가 모든 회담은 구동존이 이 말은 같은 거는 구하되 합의하되 존이 차이가 나는 거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제 합의를 위해서 직접 대통령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최상병 특검하고 25만 원 지원금 이걸 섣불리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 이재명한테 합의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은요 이미 경찰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불송치 무혐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처가 대통령 핸드폰까지 압수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가 없어요. 그 정도 철저하게 공처 문재인 때 임명한 공처의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봐줄까요? 틈만하게 좌파 언론에 정보 흘리는 공처가 윤 대통령 봐줄까요? 그런데 그렇게 털은데도 놓은 게 없죠. 이종섭 대사 소환도 못하잖아요. 따라서 최상병 특검은 이미 수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전당대회 때는 제3자가 추천하면 받을 수 있다 이랬지만 이미 상황 변화가 많이 됐는데 이걸 어떤 형태의 특검도 합의해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내 의원들이 대부분 특검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합의했다가 의원총회나 의원들이 반대하면 그럼 여기 리더십에 더 상처만 옵니다. 상처만. 따라서 이제 당연히 그래 하겠지만 어떤 특검에도 합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만 원 지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을 짰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천문학적인 4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서 1000조.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돈 하나 못 써보는 거예요. 의무 지출 증가율. 물가만큼 그만큼만 딱 증가하고 재량 지출의 증가율은 제로입니다. 제로. 돈 하나 못 써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지 지지율이 노는데
돈을 못 쓰는 거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적자 예산을 이렇게 짜고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어떻게든 이렇게 재정 건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그냥 25만 원을 뭐 차득이든 어떻든 저떻든 빚내가지고 25만 원이든 누구든 막 지원해 줘버리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한 법안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돈이 대규모로 지출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정부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여야가 국회는 예산을 줄이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줄이는 것만. 우리 헌법에 그래야 돼요. 헌법에. 예산을 정해가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개는 구동존이, 존이, 그거는 차이로 남겨둬야 됩니다. 토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합의해 줘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혹시나 높아심일 수도 있는데, 기울 수도 있는데, 혹시나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우리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틈을 더 벌리려고 계속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료 대난에도 한동훈 의견이 맞네. 꼭 이게 내년에 1000명, 내년에는 예정대로 뽑고 그 다음에는 이게 뽑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이제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저도 상당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갈등은 크죠. 옛날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고 씹었다. 또는 이제 공천 관련한, 또는 이제 최상병 특검 관련한, 또는 이제 김경수 복권 관련한 이런 갈등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번에 의료 갈등은 상당히 우려되는 게 저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좀 더 민심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해결해야 되겠다. 정권이 위험하다. 지금 여론도 떨어지고 갤럽에 4% 떨어지고 봐라 심각하다. 이렇게 입장이 있을 거고 진정성.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그러면 이게 백지화 시킬 수는 없지 않냐. 그러고 이게 내년에 한 명도 안 된다고 의료단체는 꼼짝도 안 하는데 그 조정안을 의사단체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아예 한 명도 정원 안 하면 또 이게 입시생들을 고등학교 2학년들 준비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또 27년부터 또 어떻게 할래. 지금 이게 양쪽이 첨예하게 주장인데 제가 문외 아닌 제가 무식한 제가 들어봐도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도 맞고 참 이게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럼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틈을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더 파고들어서 더 계속 분열시키려는 이런 게 공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파 패널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가 이게 갈등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이런 이 갈등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 목표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더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마다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독대를 좀 하시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제가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굳건한 연대로 왜 서로 생각을 자꾸 좁혀나가야 됩니다. 좁혀나가야 돼요. 그 두 분이 멀어질수록 정권도 위태롭습니다. 지금 여론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완전히 대통령실로 갈랐을 때 미래가 없습니다. 그 틈을 이재명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담을 하더라도 아마 내일도 이재명 대표가 야 한동훈 대표 잘한다. 윤석열 꿈쩍도 안 하. 저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 공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오로지 힘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시키든 또 어떻게 하든 대통령도 저는 협상 전략상 2,000명 고수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열려있다 봅니다. 대통령도 유연성이 있다 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가 풀어나가야지.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계속 표계산하지 책임 있는 대안도 안 내놨잖아요.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때 주장해놨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10년에 10,000명이 뭐 뜨느냐, 뭐 5년에 10,000명이라 말도 안 되는 표만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양쪽 다 표가 아쉬우니까 지금 책임 있는 대안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걱정하면 법률로 만들어라니까 어른법 바꿔서 의사 정원을 법률로 막으라니까 못 박으면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의사들 표가 무서우니까. 아주 무책임한 이런 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담하더라도 이재명의 이런 완전히 공작 업무 이거는 꿰뚫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기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두 분이 내일 만나서 뭐 대화하고 앞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두 분의 대화도 대통령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미리 긴밀하게 이미 합의가 없었다면 원래는 순서가 당하고 대통령실이 미리 다 이게 찰떡궁합 합의해놨고 이재명 만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여러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당정이 갈 때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찰떡궁합이.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그 합의에서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하고. 그렇게 넘어서는 안 되는 그게 최상배 특검과 25만 원 지원법이고 그다음에 그 의료 대란 이런 문제도 이재명이 안 돼 분열 공작에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높아심에 뭐 기울 수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께 드리고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게 자주 만나서 소통해서 하나가 돼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 외에는 그 방법이 없다. 공면할 수도 있다. 위기감을 느끼고 진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